안녕하세요. KGSO 1단계 화학 수업 11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열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이 좀 많지가 않아요. 열화학 반응에서 여러분이 사실 이제 여기서 뭐 이 열화학 반응과 관련된 것들이 나중에 엔탈피라던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진 용어에 대해서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좀 간단하게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한 것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뜻합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가리켜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것이죠.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발열 반응이냐면 왼쪽 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큰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 요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열을 주위로 방출해요. 그럼 주변은 그 열이 주변으로 나왔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은요.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지만 생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에너지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뜻해요. 그럼 우리는 주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빼앗겼어요. 온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반응을 뜻합니다. 이러한 반응열은요, 열량계란 것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통열량계, 간이열량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열량계는 간이열량계예요. 통열량계 같은 경우에는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연소 반응은 어때요? 물 나는 거죠. 열이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왜?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열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통열량계 속의 물과 열량계의 온도 변화를 가지고 구해요. 열량을. 간이 열량계는요. 이렇게 간단한 장치예요. 저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폰 컵이죠. 이게 내부 모습이에요. 온도계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섞었을 때, 뭐 용해시켰을 때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이 열량계가요. 열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이 열량계 속 물이 흡수한 열량. 만약에 열을 방출했어요. 그럼 열량계 속에서 그 열량계 속에 물이 열을 흡수하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걸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 처음과 나중에 온도 변화값 측정하고요. M은 뭐예요? 용액의 질량.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물, 용액의 질량이에요. 뭔가 녹였다 그럼 용액이 됐고 그 용액 전체가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용액의 비열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열량을 구해요. 이게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열량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Q는 Cm 델타 T를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예를 한번 보실게요. 자, 반응열 한번 구해 볼게요. Q는 Cm 델타 T 공식에 넣어서 구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아까 그 간이 열량계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염산을 섞는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반응열이 생기나. 여기서 반응열은 바로 중화열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중화 반응 배웠잖아요. 중화열이 얼마큼 생성되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밀도가 1이고 염산의 밀도가 1이라면요. 100ml, 100ml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0.1 몰롱도고요. 0.1 몰롱도 용액이 100ml, 0.1리터인 거니까 자,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0.01몰이죠. 염산도 0.01몰이고요. 생기는 물 분자는요. 0.01몰이죠. 그러니까 0.01몰이 반응하면 이 정도 열량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화열을 구하시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고 간이열량계로 구하면 5,000에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열량계는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거든요. 좀 더 정밀하게 할 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만 일단 열량 구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 간이 열량계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열량은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Q는 cm 델타 T였어요. 온도 변화 볼게요. 25도씨에서 32도씨까지 올라갔어요. 온도 변화 몇 도씩 생긴 건가요? 네, 7도씩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몇인가요? 용액의 질량은요. 100g, 100g 더한 거니까 200g이에요. 전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염산을 합쳤더니 200g이 되겠죠. 다 중화돼서 나중에 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되겠네요. 200g. 자, 그 다음에 비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구하시면 됩니다. Q는 cm 델타 T고요. 비열 4, 질량 200, 온도 변화 7이에요. 줄 퍼 그램 도시고 단위 다 맞춰줬습니다. 5600kg, 5600줄이 나오죠? 단위가 뭘 구하래요? 킬로줄을 구하래요. 1kg줄은 1000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6kg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응열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에 의한 분해 반응의 예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열분해 반응인데요. 그 전에 먼저 화학 반응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분해, 화합, 치환, 복분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이 예들을 막 기억해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 화학 반응들이 있구나라는 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해라는 것은 하나가 다른 몇 가지로 쪼개지는 것들이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가 분해한다 얘기할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분해는 반응의 예를 살펴보실게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쪼개지잖아요. 분해 반응의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 화합은 보통 화합한다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뭉치는 거 얘기하니까 자, 화합물에서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도요. 두 가지 물질이 하나의 생성물이 되는 거 화합이라 볼 수 있고요.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는 반응. 이런 반응의 얘가 화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환은 뭐예요? 서로 자리 바꾸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보시면요. 아연과 염산의 반응인데요. 아연 이온과 수소 이온이 서로 자리를 바꿨지요. 자, 아연은 염화 아연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는 수소 기체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복분해 반응은요. 두 번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쳐지네요. 자, 복의 이중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나비온과 아요디나 이온이 만났죠. 서로 다른 데 있는. 질산이온과 칼륨 이온이 만났고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복분해라고 해요. 두 개가 다 분해됐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분해 반응 중에서 열분해 반응이에요. 열분해 반응은 물질의 높은 온도를 가해서 일어나는 분해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뭐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들이 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소가 아니라 이건 열에 의한 분해 반응이에요. 사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달고나 만들 때 부풀어 오른 거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베이킹 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빵 만들 때도. 자, 얘는 열을 가하게 되면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쓰냐면 소화기에도 쓸 수 있어요. 불났을 때 열 때문에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니까 불을 끄는 데 이용할 수도 있는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열을 가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는 기호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탄산칼슘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거,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어디 쓰냐면요. 탄산칼슘이 열분해는요. 용광로 안에 보면 용광로 안에서 이 반응 쓰는데요. 용광로 안에 탄산칼슘 넣어주게 되면요. 산화칼슘과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산화칼슘이 그 철광석에 있는 SiO2 그 광석 성분, 돌멩이 성분과 만나가지고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열분해 반응들이요. 사실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열화학 반응들 살펴봤고요. 열화학 반응에서는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의미, 반응열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열분의 반응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